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이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지난 4월에 말씀해주셨던 디어유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디어유가 오늘 7% 넘게 현재도 상승세 보이면서 5만 원 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기도 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 좀 수익을 실현해 볼까요? 일단 뭐 수익이신 분들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반절도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엔터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먼저 올랐던 엔터주들은 지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JYP가 후발주자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었던 것처럼 충분히 엔터주는 이제 2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어유가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계속해서 투자하는 시간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중국문이 열렸을 때 사실 엔터 업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디오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신 분들은 뭐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반은 홀딩하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 소량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좀 음봉이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뭐 디오유를 비롯한 엔터주는 꼭 지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 요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AI와 로봇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를 마지막 국가로 방문하면서 AI 협력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AI 협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인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금하러 순방 다닌다 뭐 이런 댓글까지 남기시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AI 세일즈가 관련주 투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AI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죠. 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뭐 아니다, 이제 성장 국면의 초입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실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1분기 이내에는 이제 조선, 뭐 방산, 화장품 뭐 이런 변압기들이 워낙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이런 정책, 이런 대선 시즌과 관련해서 AI의 투심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번 주에 조금 거래 일자의 시장을 조금 판단을 해보면 뭐 아직 사실 조선이란 방산에 들어갔던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규모 유출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금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 수급 중에서 일부가 좀 AI나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뭔가 이제 조선 방산처럼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어디서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충분히 AI 로봇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시장을 조금 더 보면서 뭐 지금이라도 뭔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판단을 해보면서 뭐 AI 관련주, 로봇주 관련주에서 뚜렷한 뭔가 거래 대금을 종반한 주도주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시세, 그러니까 수급의 연속성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봇주도 시세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장중에 7만 1,0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로봇은 앞으로의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로봇을 투자할 때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게요.
일단 로보티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로보티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로봇 섹터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사이클과 비슷하게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반도체가 움직이고 AI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같이 움직였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AI 같은 경우는 정책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AI 쪽에서 변동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로봇 쪽으로 자금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반등의 초입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이제 로봇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오늘 아침에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제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흐름이나 성향을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봇 쪽이 자동차 쪽보다 10배 정도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찍히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6월 달 정도까지는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로보티즈가 변동성이 나오면서 많이 부각이 됐던 게 이 액추에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죠. 하이젠 RNM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화면에도 클로봇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우리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을 때 수익성이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클로봇의 자회사 중에서는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상 전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아닙니다.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하이젠 RNM, 클로봇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대한 교집합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는 하이젠 RNM과 클로봇의 후속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황제주 자리를 꿰찼고요. 현재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1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역시 불닭볶음면의 이 매운맛이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상방 어디까지 좀 열어봐야 될까요? 저는 어디까지 열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 중에 가장 이제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게 한 17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삼양식품을 계속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받쳐주니까 계속 이러한 좀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삼양식품이 50만 원을 찍고 뭐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잠깐 조정이 나왔던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좀 우리가 뭔가 불닭을 원하는 이런 수요는 많은데 이제 밀양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때 잠깐 이런 조정이 있었고, 사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밀양 2공장이 이제 시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이제 신규 입점 효과가 이제 공장 가동과 함께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성장 국면의 초입 국면이다라고 뭐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몇 시간 전에 단독 뉴스가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 삼양식품이 뭐 60여 년간 이런 지켜오던 성북구를 지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오는 명동역 부근으로 본사 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뭐 글로벌적으로 성장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삼양식품은 뭐 지금에서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한류 열풍, K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2의 불닭볶음면은 무엇이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APR이라는 그 기업, 메디큐브의 그 미용기기가 또 시장에서 한번 크게 주목받았고요. 또 쌈지엔터가 어제 핫쇼핑의 인기를 등에 업고 또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런 K 열풍 신드롬에 좀 편승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좀 옥석 가려주실까요? 일단 방금 전에 삼양식품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식품주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보시면 농심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2026년도에는 매출만 2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성장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식음료 쪽에서는 저는 오리온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K자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엔터 쪽을 놓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SM이라든지 JYP 엔터는 아니고요.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 그리고 디어유 아까 전에 AS를 해주셨던 디어유 같은 기업들도 주가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는 좀 올라왔지만 탄력도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YG 엔터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특이한 게 강한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강한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게 뭐 실체도 없고 실적도 없는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결국엔 실적까지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YG 엔터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식음료 쪽에서는 뭐 삼양식품과 약간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오리온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사저동아원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파트너사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강하게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식품주로는 오리온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관련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전주로 또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BHI도 지금 23% 넘게 급등세 보이면서 장중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K원전이 지금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지금 원전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탑픽주 꼽아주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힘이 세고 상승을 세게 하는 게 우리가 뭐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여전히 BHI가 뭐 대장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원전주는 계속해서 조정이 올 때 중장기 관점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상승을 할 만하면 다시 한번 좀 긴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주식이었지만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도 결국엔 지금 이제 AI 쪽에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쪽으로도 좀 이제 수혜를 엮여서 좀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원전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궁금하신 점이 그러면은 지금 없으신 분들이
원전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급등이 나온 날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혹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조금 더 상승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소량으로 조금 진입을 해서 조정이나 음봉이 나올 때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충분히 원전주도 뭐 대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원전주가 가니까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주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비중을 확대하면 태양광 ESS 설치 비용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ESS 관련 종목들까지 시장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우리 네. 본부장님이 얼마 전에 대명 에너지를 이 시간에 탑픽주로 또 소개해 주셨었어요. 그때만 네. 하더라도 대명 에너지가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할 때였는데 오늘 또 저희 생쇼에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대명 에너지가 높은 상승세 보이면서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AI 수요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자 제품의 그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외적으로도 트럼프가 뭐 풍력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줬지만 그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줬죠. 대외적으로는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데 국내에선 또 이제 정책적으로 그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 쪽에 대한 육성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방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 자체가 어쨌든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신재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동 쪽을 돌아다니면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는데 중동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거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추격 매수는 그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예정되어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회담이 결국 무산되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화시스템이 오늘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5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 밖에 i3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방산주는 현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탑픽주가 지난주에는 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방산주였어요. 방산주였거든요.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당시에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i3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i3 시스템이 좀 더 좋네요.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과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살짝 고평가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PBR도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뭐 평균적으로 1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20%에서 30%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초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일 경우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주 후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 그래서 저는 i3 시스템과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주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화오션과 ST 현대중공업의 임직원이 제주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와 함께 비공개 면담을 가집니다. 윤혜림 대표님, 면담 이후에 MRO와 관련해서 뭔가 좀 협력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조선주, 지금이 기회인가요? 이제 조선주가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중국 조선주가 조금 상승하면서 우리나라가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는 좀 이제 피날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방산이나 조선 둘 다 뭐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조선은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HD 현대그룹주, 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인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 현대중공업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두 분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 저는 AI 쪽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는 로봇 네. 쪽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이드, 산업용, 협동용 로봇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보시면 고영이라는 기업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또 큐렉소라는 기업을 약간 후발주자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다. 그래서 뭐 허리라든지 무릎 쪽과 관련되어 있는 수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렉소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좀 탄력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올해 뭐 인도라든지 대만 쪽에 대한 수출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들,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흑자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큐렉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용 로봇 큐렉소를 목표가 11,000원으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기어이어 후속주, 오늘 어떤 종목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도 로봇 기업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요즘 일부 신규 상장주의 탄력이 좋은 것 같아서 로봇주 중에서도 사면이라는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면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방산과 모빌리티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사실 공모가 대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로봇주가 들썩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면도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면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로봇주를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3현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큐렉소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